당신은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느껴본 적 있나요? 이상하게 예쁜데 어딘가 불편하다. 외모는 완벽해 보입니다. 비율도 좋고 눈, 코, 입도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게 어쩐지 피곤합니다. 예쁘지만 편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외모가 특별히 화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자꾸 말을 걸고 싶고 오래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같은 얼굴 다른 느낌. 이건 단지 성형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외모 취향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꾸며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안정된가의 문제입니다. 성형에도 숨길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질문을 철학적으로 풀어줄 인물은 18세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성,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의 윤리적 자세에 주목했죠. 그가 말한 긴장된 얼굴과 자기 기만의 윤리, 이 이야기를 오늘 현실과 연결해 보려 합니다. 겉모습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태도,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그 얼굴은 결국 긴장감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칸트가 얼굴과 도덕성을 연결해서 말했는지, 그리고 얼굴에 새겨지는 긴장감의 철학적 뿌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외모나 아름다움보다는 도덕성과 자유의지, 그리고 의무에 따른 행동을 철학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감각의 문제지만 도덕은 의지의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기기만입니다. 칸트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이려 해도 내면에서 진짜로 옳다고 믿는 의지가 없다면 그건 결국 자기기만의 얼굴을 만들게 된다고 봤어요. 그 자기기만은 말보다 먼저 몸짓, 표정, 얼굴 근육, 눈빛에 드러난다고 했죠. 즉 칸트에게 있어 얼굴은 단지 외모가 아니라 도덕적 선택과 긴장, 양심과 불편함이 드러나는 창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통합이라는 개념은 내면의 감정과 외면의 표현이 일치할 때 사람이 더 편안하고 신뢰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숨기고 진심과 다른 태도를 취하면 그 불일치의 흔적이 얼굴에 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경직되고 눈빛은 흔들리고 표정은 자주 굳고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뭔가 불편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칸트가 말한 도덕적 자기기만은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감정의 불일치이며 그것은 고스란히 얼굴의 긴장감으로 새겨집니다. 성형으로 이마를 펴고 광대의 각을 바꾸고 입술을 채워도 내면이 불편한 사람은 그 불편함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긴장감은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런 얼굴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런 상황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상대는 외모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정돈된 메이크업, 세련된 헤어, 자신감 있는 미소. 하지만 어딘가 어색해요. 말투는 친절한데 눈빛이 계속 허공을 맴돌고 자세는 편한 듯 하지만 손끝이 긴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은 상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꾸 말이 끊기고 대화가 겉돌게 되죠. 그 사람의 완벽한 외모는 오히려 진심을 방해하는 방어막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칸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은 의무감에 따라 행동하는 척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진심이 없습니다. 즉 자기기만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회사 상사나 고객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예의는 지키지만 얼굴은 자꾸 굳고 눈빛에 견딜 수 없는 피로가 묻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저 사람 웃고 있는데 안 웃고 있어. 이처럼 감정과 행동이 따로 노는 얼굴, 그 얼굴은 긴장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은 보는 사람에게 불편함, 불신, 거리감을 만들어내죠. 심지어 이런 사람은 성형으로 미모를 높였더라도 무서운 인상, 피곤한 사람, 가식적이다 라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그 반면 얼굴은 평범해도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도덕적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자연스러운 미소와 따뜻한 기운을 얼굴에 지니게 됩니다. 이건 진짜 얼굴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얼굴이고 삶이 만든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얼굴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얼굴에 새겨진 긴장을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형을 하지 않아도 신뢰와 따뜻함이 느껴지는 얼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기만을 멈추는 용기.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성은 외부의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진짜 감정을 감춥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감정과 행동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그 틈이 얼굴의 긴장감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그 시작은 내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나는 지금 불편하다. 저 사람과의 대화가 피곤하다. 이 상황이 나에게 부담스럽다. 이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긴장된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좋은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 되기. 좋은 얼굴이란 늘 미소 짓고 밝고 예의 바른 표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의 얼굴이 훨씬 더 편안하고 깊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강박보다 정직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힘들어서 말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조금 불편하네요. 이런 정직한 태도는 오히려 상대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정직한 사람은 편안한 얼굴을 가집니다. 그 얼굴은 꾸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셋째, 나의 삶을 얼굴로 돌이켜보기. 거울을 보고 생각해보세요. 이 얼굴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감정으로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지도다. 내가 자주 화를 냈다면 미간은 좁아져 있을 겁니다. 늘 불안했다면 눈빛은 흔들릴 겁니다. 사람을 믿지 못했다면 입술은 굳게 닫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얼굴을 고치기 전에 감정의 습관을 먼저 고치자는 생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감정으로 살아왔는가? 이 질문이 곧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왔는가? 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작은 철학적 위로를 담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얼굴로 살아갑니다. 말보다 먼저 얼굴이 말을 하고 눈빛이 판단을 내리며 표정이 관계를 만들죠. 칸트는 철학자였지만 그의 철학은 인간의 얼굴에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꾸미지 않는다. 그것은 그대로 존재하며 그 존재는 언제나 표정에 드러난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얼굴을 꾸미고 살아갑니다. 화장, 스타일링, 필터, 성형, 그 모든 걸 통해 더 좋은 인상을 만들려고 애쓰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결국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은 긴장이라는 형식으로 혹은 따뜻함이라는 형식으로 우리 얼굴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얼굴은 내가 바라는 내 모습과 닮아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그런 얼굴로 누군가 앞에 서 있을 때 그 사람도 아마 당신 앞에서 조금 더 진실한 얼굴을 꺼내게 될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 오래 기억에 남았나요? 당신 스스로는 어떤 얼굴이 되고 싶나요? 당신은 거울을 얼마나 자주 보나요? 단순히 외모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얼굴이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나요? 사람의 얼굴은 나이와 함께 늙지 않습니다. 감정과 태도와 삶의 방식에 따라 늙어갑니다. 진심 없이 관계를 맺은 사람은 눈이 피로하게 흐르고 억지 미소를 반복한 사람은 입꼬리가 경직되어 있으며 늘 자기 방어에 익숙한 사람은 이마 근육이 굳어 있죠. 그런 얼굴은 성형으로 매끈하게 다듬어도 긴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도 받아들이고 슬픔도 정직하게 껴안고 기쁨도 소박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의 얼굴은 형태가 아름답지 않아도 깊이와 신뢰가 있습니다. 그건 화장이나 주사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삶이 만든 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얼굴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얼굴을 만드는 마음의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얼굴은 내가 바라는 나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얼굴은 지금 어떤 감정으로 나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표정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관계와 인생까지 천천히 바꿔나가게 해줄 겁니다. 사람의 얼굴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다리고 용서하면서 천천히 새겨져 갑니다. 어릴 적엔 뼈로 통하던 아이가 자주 웃는 가족들 틈에서 자라면서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늘 혼자였던 사람이 누군가의 온기를 경험하면서 눈빛이 편안해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관계는 지금 우리의 얼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부터 맺는 관계가 미래의 내 얼굴을 바꾼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얼굴은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고 어떤 태도로 삶을 견뎌냈고 얼마나 정직하게 내 감정을 마주해 왔는지가
모두 이 작은 공간 안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건 성형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면 성형은 모양을 다듬을 수는 있어도 느낌은 다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은 삶이 만든 궤적, 인격이 남긴 흔적, 시간이 증명한 진심에서만 나옵니다. 결국 사람은 얼굴로 자기 자신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 얼굴로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혹은 위축시키거나 혹은 신뢰를 주거나 혹은 피로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얼굴은 사회적 책임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얼굴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하루가 더 가벼워질 수도 더 무거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얼굴은 무엇일까요? 그건 완벽하게 대칭된 얼굴도 아니고 잡티 하나 없는 얼굴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감정에 솔직하고 상대에게 따뜻하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얼굴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